흔히 법이라고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모두의 부동산 시청하시고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법무법인 테일의 이소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의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을 잃은 슬픔도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서 마음고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 생전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상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상가를 제게에 넘기려고 하자 여동생이 반대하면서 집을 나간 겁니다.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해도 연락을 하는데 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 명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더군요. 아버지 친구분이 돈을 빌리는데 2억 원의 보증을 서주신 겁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준 분에게 아버지가 1억 원 이행각서를 써주셔서 그쪽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상가 건물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난립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고 나서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동생이 오빠 명의로 상속 등기하는 걸 반대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법정 상속분의 상속 등기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이 연락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법정 상속, 법이 정해진 상속분이 있는데 법이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는 상속세 등을 납부하면 상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참여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연락 두절되었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그 상속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여동생이 오빠가 단독 명의로 상가 건물을 등기하겠다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는 법정 상속분의 상속 등기는 가능하지만 네. 다르게 이제 오빠 단독 명의의 상속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동생이 왔을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경정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의 상속 등기를 하시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따라서 경정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법적으로 상속 지분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법에 상속분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네. 지금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들과 그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 법률적으로 피상속인, 자녀와 배우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합니다. 여기서 적극재산이라고 하면은 채권과 부동산을 의미하고 소극재산은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한 명일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만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지금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속 비율을 따져보면은 오빠, 여동생, 어머니는 1대 1대 1.5가 됩니다.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할 때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오빠 7분의 2, 여동생 7분의 2, 어머니 7분의 3으로 해서 공유의 상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극 재산이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이야기하고 소극 재산이 채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흔히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뭐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만 상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극 재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신 부채도 상속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상속을 하면은 상속 말하면은 그 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적극 재산만 상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극재산, 곧 채무, 부채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이 개시되면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그 적극재산과 네. 적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만 상속을 하고 소극재산 상속하지 않겠다든지 상속재산 중에 특정한 재산 일부만 상속하겠다고 선택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채무 같은 소극 재산도 역시나 상속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특히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은 자녀들한테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곧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발생되는데 상속 채무가 굉장히 많아서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도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보호를 위해서 한정 승인 제도와 상속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 제도는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이 모든 것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곧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상속을 하는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자기의 상속 순위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 사망을 하면 아버지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의 순위가 손자에게 넘어가서 그 상속 채무가 상속인 그 손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때에는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 포기 신고를 할 때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망하신 아버지가 남긴 2억 원의 보증 그리고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 채무 이런 것들도 뭐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적극 재산인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보증 채무인 그 2억 원의 그 보증 채무 그리고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의 보증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극 재산의 그 상가 건물 가액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적극 재산인 그 상가 건물의 가격이 그 보증 채무 2억 원 더하기 그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냥 상속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은 그 상가 건물 가액이 그 보증 채무나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보증 채무 2억 원의 보증 채무하고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의 그 채무가 일치한다고 하면 곧 같은 채무를에 대해서 이행각서까지 작성됐다고 하면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만 지는데 그 보증 채무와 이행각서에 대한 채무가 각각 다르다고 하면은 별개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3억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금 보증 채무는 주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2억 원을 보증 채무로 이행하고 난 상속인들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이런 경우가 예. 또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상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합의 없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모대부동산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일의 이소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